에서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존경하는 주광덕 의원님 7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광덕 의원입니다. 우리 후보자께 오전에 좀 인정할 건 인정하고 솔직하게 답변하시는 것이 오히려 신뢰를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오전에도 지방세를 4-5건 체납을 했고 후보자한테 부과된 세금입니다. 그 체납을 해서 후보자 소유의 자동차에 압류가 된 게 사실이거든요. 그게 자녀들이 운전하고 다니면서 범칙금 위반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후보자한테 부과된 지방세를 후보자가 납부하지 않아서 상당 기간 오랫동안 납부하지 않으니까 과세청에서 촉구해도 안 내니까 후보자의 그랜저 승용차도 포르테 승용차도 다 압류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과태료건도 한 26건 정도 되는데 운전이야 자녀가 했을 수 있지만 그 과태료 부과는 소유자인 후보자께서 하셔야 되잖아요. 그걸 또 뭐 몇 년씩 안 해가지고 압류되고 뭐 심지어 아까 제가 보인 것처럼 7년 이상 안 내다가 낸 이런 거 있어요. 그거는 우리 법질서를 경시하고 세금 납부 의무를 상당히 해태한, 게을리한 그런 걸로 밖에 볼 수 없잖아요. 그걸 어떻게 자녀 핑계대는 거는 저는 당당하지 못한 태도다. 두 번째로, 아까 제가 아파트, 진주 아파트 할 때 내가 독일에 있을 때 있기 때문에 난 몰랐다. 근데 후보자가 86년 12월 말인가 귀국하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귀국한 지 몇 년 지나서 89년 최수선이라는 외삼촌이 등기를 하고 92년 10월 달에 후보자가 다시 또 소유권 등기를 합니다. 이게 어떻게 내가 독일에 있어서 몰랐다는 그런 후보자의 답변이 다 이게 거짓 아닙니까? 그런 거를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뭐 객관적으로 명백한 건데 왜 이렇게 그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자우지간 증여세를 물어야 되지 않나라는 게 저희들은 진주 아파트에 관한 그런 거래에 있어서도 떳떳하거나 정당한 거래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제 법무부 장관이라면 그 법치주의를 실현할 적임자여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과연 그 법치주의를 실현한다 그럴 때는 소수자에 대한 배려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가 상당히 중요한 그 내용이겠죠. 네. 그 점은 동의하죠. 네. 후보자께서 연대 법대 대학원 박사과정 입학 시험과 관련해서 그때는 입학 시험이 있었고 헌법, 민법, 형법 세 과목에서 필기 시험을 보던 시기였습니다. 세 과목 합계 점수가 200점이 이상이 돼야 합격을 합니다. 그런 시기가 있었지요. 뭐 하여튼 구체적인 과목이나 이런 건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헌법, 민법, 형법 세 과목해서 200점 이상 돼 합격하는. 정모라는 대학원생이 헌법과 민법에서는 각 90점씩 받았는데 후보자께서 형법 점수를 상상할 수 없이 낮은 점수를 줬다. 그래서 그 학생이 불합격이 돼서 그러니까 200점을 못 맞은 거죠. 그 다음에 다른 이형국 교수로부터 90점을 받아서 높은 점수를 합격했다. 후보자가 10점 준 경우 있지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게 다 10점 준 거 기억이 안 나요? 네. 정모라는 대학원생? 뭐 매 학기마다 시험이 있고. 조금 저 기억을 좀 살려드릴게요. 네. 후보자와 당시에 대학 내에서 갈등 관계에 있던 헌법을 전공하는 허모 헌법 교수가 있었는데 헌법을 이 정모 학생이 전공으로 지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점수를 줘서 이 약자인 젊은 대학원생의 학문의 자유뿐만 아니라 10점이라는 그 인격을 유린한 거 아닌가. 그래서 이 당시에 이 대학원에서 이거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 격이고 이게 교수들 간의 갈등을 약자인 대학원생 박사과정 시험 보는 대학원생을 희생양으로 삼았다. 그게 학교 내에 자자했다는데 좀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성적이 미달돼서 10점 줬다 나는. 제가 구체적으로 몇 점을 줬는지 지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은
제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낮은 점수를 또 한 가지 줬다고는 얘기하겠습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박사 과정에 있는 대학원생은 F학점을 주는 경우가 없다고 합니다. 거의. 지금 말한 헌법 교수의 제자고 그 교수의 조교를 했던, 제가 실명을 알고 있습니다만 황모 대학원생한테 F학점을 부여한 사실은 있죠. 학점에서 F학점 부여한 건 기억이 안 나요? 네, 이거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준 적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리고 그쪽에서는 네. 황치연이라는 학생입니다. 대학원생.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네. 이 배움을 염원하는 젊은 대학원생들에 대한 보호나 배려가 좀 후보자께서 부족한 거 아닌가. 교수 간의 갈등을 화풀이 내지 그런 어떤 분풀이를 해당 교수의 조교나 해당 교수의 과목을 전공하는 학생한테 이렇게 학점에 있어서 아주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불공정한 점수를 준 거 아닌가. 그래서 이런 제보를 받고 제가 지금 이걸 말씀드립니다. 기억을 살려서 만약에 이런 일이 저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대학원생들의 이렇게 불공정한 점수를 부여하는 것은 이게 법치주의를 실현할 그런 기본적인 자세로서는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실명을 거론하셨는데 전공이 제 전공이 아니고 다른 전공입니다. 그래서 제 과목을 들었을 것 같지 않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네, 아니, 확인해서 또 본 위원한테 그 내용을 확실하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짧아서. 예, 중앙덕 의원 질문 중에 차량 압류 부분하고 진주 아파트 부분에 대한 답변이 네. 없었습니다. 예, 제가 차량 과태료라든가 이런 거 제때 제 아이들 문제지만 나빠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진주 아파트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답변하실 게 없습니다. 진주 아파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 명의로 이전될 때까지는 사실 저희 외삼촌하고 저희 부친 간에 무슨 금전 거래가 있었는지 제가 그것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두 분이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92년에 제 명의로 이전된 다음부터는 제가 근저당 설정된 것도 갚고, 그 다음에 그 후에 제가 일산으로 이사 가기 위해서 거기에 또 근저당권 설정해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일산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렇지, 이게 저희 명의 신탁을 위해서 증여세를 안 내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 다음 존경하는 이춘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7분입니다. 후보자께서 물론 학자 시절이긴 하지만 칼럼에 기고하신 내용을 보면 이 대기업 쪽, 재벌 쪽에 대해서 무슨 원론적인 얘기를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좀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촛불집회에서 생긴 우리 국민들의 적폐청산을 해소하자 하는 부분 중에 가장 큰 것이 사실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서 발생됐듯이 이 정치권과 이 재벌이 생기는 그 부조리, 그리고 제가 다시 법사위를 하면서 보면 이 재벌과 관련된 사건은 수사뿐만 아니라 재판에서 우리 국민들이 납득하기에 너무 관대한 처분을 하지 않냐 하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관련 수사와 재판 과정도 그렇고요. 또 현대자동차의 불법 파견 수사도 그랬고, 또 유성기업의 노조 파기 및 부당 노동행위 수사 등도 우리 국민적 요구에 훨씬 더 못 미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관께서 임명이 되신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의지가 저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권은 5년이면 사실은 끝납니다. 또 바뀌게 되면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전 정권의 잘못된 부분을 단지 짚고 넘어가는데 재벌은 영원하다라는 뜻이
있듯이 이 재벌에 대해서는 검찰도 법원도 너무 약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무부 장관 후보자께서도 이 재벌 개혁에 관한 분명한 의지가 있어야겠다. 검찰 개혁도 중요하지만 그런데 예전에 이 칼럼의 기고한 내용을 보면 물론 학자적 관점에서 쓰셨겠지만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한 소신을 가지고 계신 거죠. 이제 장관이 두신다고 하면요. 근데 그 기업 지배 구조라든가 경영 투명성, 그다음에 편법 경영 승계나 이런 것은 법무부만의 업무는 아닙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관심을 계속 갖고 있겠습니다. 또 하나가 이 세월호 사건 부분은 한번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시에 수사를 담당했던 현직 검사장의 진술도 있고 또 그 당시에 그 수사 라인에 서 있던 사람들이 다 불리한 처분을 받았어요. 인사상으로.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세월호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새로운 단서가 나타나면 마땅히 검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전면적으로 한번 검토가 해서 재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네. 재수사할 의향 계십니까? 네. 오늘 언론에 크게 보도됐던 우리 국정원 예전에 무슨 과장이 타살했다 하는 기사가 그거 보셨습니까? 네, 아직 그 아버지께서 타살 가능성을 제기를 했습니다. 아, 네. 그래서 그때는 그 당시에도 논란이 굉장히 많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못 보셨다 보니까 그 내용도 한번 확인을 더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승용차에서 사체로 발견된 그 사건 말씀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제가 국회 교통안전포럼이라는 포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무슨 법을 냈냐면 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개정안을 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은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에 종합보험에 가입됐거나 피해자가 합의가 됐을 때는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않고 예외적인 경우만 처벌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실제로 세계적인 유래를 보면 우리나라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자동차 산업을 발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만 그렇게 돼 있지 다른 나라는 좀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원칙적으로 교통사고를 처벌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는 처벌하지 못하는 거, 가벼운 거라든가 하는데 그래서 이 법도 사실 우리나라가 교통사고율이 OECD 국가에서 1, 2위를 다투고 있는데 저는 기여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을 원칙적으로는 처벌하고 교통사고 났을 경우에 예외적으로 처벌하지 않는 조항으로 바꿔야겠다 하는 법안을 내고 있는데 우리 법무부가 완강하게 반대를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시대가 변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 법률도 좀 바뀌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장관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교특법의 그 예외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공소권을 인정하지 않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도입 당시에 불필요하게 전과자를 양산하는 게 아닌가, 혹 또는 교통사고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어떤 방법으로 이런 법안이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교통사고 복중이라든가 이런 문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됐을 때 이 처벌을 하는 몇 개 단서에 해당되지 않으면 교통사고를 낸 사람이 갑이에요. 그걸 미안한 것이 아니라 내가 종합보험 들었는데 이 자식아 뭐해? 종합보험 처리해. 그렇게 해놓고 이 사람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도 한 번도 찾아오지도 않고 오히려 꾀부린다고 더 억지 주장하고 피해자들은 억울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도 이게 81년도에 제정된 법이지만 그때는 그럴 필요성이 있었지만 지금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지금은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도 이런
체계를 갖추지 않은데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이 체계를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세계화 추세에도 타당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법무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전향적인 검토가 저는 필요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네. 부분도 한번 잘 검토를 해주실 걸 부탁드립니다. 개선점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태료 부과는 소유자인 후보자께서 하셔야 되잖아요. 그걸 또 뭐 몇 년씩 안 해가지고 압류되고 뭐 심지어 아까 제가 보인 것처럼 7년 이상 안 내다가 낸 이런 거 있어요. 그거는 우리 법 질서를 경시하고 세금 납부 의무를 상당히 해태한, 게을리한 그런 걸로밖에 볼 수 없잖아요. 그걸 어떻게 자녀 핑계 대는 거는 저는 당당하지 못한 태도다. 두 번째로 아까 제가 그 아파트 진주 아파트 할 때 내가 독일에 있을 때 있기 때문에 난 몰랐다. 근데 후보자가 86년 12월 말인가 귀국하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귀국한 지 몇 년 지나서 89년 최수선이라는 외삼촌이 등기를 하고 92년 10월 달에 후보자가 다시 또 소유권 등기를 합니다. 이게 어떻게 내가 독일에 있어서 몰랐다는 그런 후보자의 답변이 다 이게 거짓 아닙니까? 그런 거를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뭐 객관적으로 명백한 건데 왜 이렇게 그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자우지한 증여세를 물어야 되지 않나라는 게 저희들은 에서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존경하는 주광덕 의원님 7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광덕 의원입니다. 우리 후보자께 오전에 좀 인정할 건 인정하고 솔직하게 답변하시는 것이 오히려 신뢰를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오전에도 지방세를 4-5건 체납을 했고 후보자한테 부과된 세금입니다. 그 체납을 해서 후보자 소유의 자동차에 압류가 된 게 사실이거든요. 그게 자녀들이 운전하고 다니면서 범칙금 위반한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후보자한테 부과된 지방세를 후보자가 납부하지 않아서 상당 기간 오랫동안 납부하지 않으니까 과세청에서 촉구해도 안 내니까 후보자의 그랜저 승용차도 포르테 승용차도 다 압류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과태료권도 한 26건 정도 되는데 운전이야 자녀가 했을 수 있지만 이형국 교수로부터 90점을 받아서 높은 점수를 합격했다. 후보자가 10점 준 경우 있지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게 다 10점 준 거 기억이 안 나요? 정모라는 대학원생? 그 뭐 매 학기마다 시험이 있고 조금 저 그만 기억을 학생이 좀 살려드릴게요. 네. 후보자와 당시에 대학 내에서 갈등 관계에 있던 헌법을 전공하는 허모 헌법 교수가 있었는데 헌법을 이 정모 학생이 전공으로 지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점수를 줘서 이 약자인 젊은 대학원생의 학문의 자유뿐만 아니라 10점이라는 그 인격을 유린한 거 아닌가. 그래서 이 당시에 이 대학원에서 이거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 격이고 이게 교수들 간의 갈등을 약자인 대학원생 박사학위 시험보는 박사과정 시험보는 대학원생을 희생양으로 삼았다. 그게 학교 내에 자자했다는데 좀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성적이 미달돼서 10점 줬다 나는. 제가 구체적으로 몇 점을 줬는지 지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은 제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낮은 점수를 또 한 가지 줬다고 얘기하겠습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박사 과정에 있는 대학원생은 F학점을 주는 경우가 없다고 합니다. 거의. 지금 말한 헌법 교수의 제자고 그 교수의 조교를 했던 제가 실명을 알고 있습니다만 황모 대학원생한테 F학점을 부여한 사실은 있죠. 학점에서 F학점 부여한 건 기억이 안 나요? 네, 이거는 뭐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준 적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리고 그쪽에서는 황치연이라는 학생입니다. 대학원생. 그런데 그래서 그 이제 학생- 이쪽에서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네.
이 배움을 염원하는 젊은 대학원생들에 대한 보호나 배려가 좀 후보자께서 부족한 거 아닌가. 교수 간의 갈등을 그 화풀이 내지 그런 어떤 분풀이를 그 해당 교수의 조교나 해당 교수의 과목을 전공하는 학생한테 이렇게 학점 진주 아파트에 관한 그런 거래에 있어서도 떳떳하거나 정당한 거래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제 그 법무부 장관이라면 그 법치주의를 실현할 적임자여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과연 그 법치주의를 실현한다 그럴 때는 소수자에 대한 배려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가 상당히 중요한 그 내용이겠죠. 네. 그 점은 동의하죠. 네네. 후보자께서 연대 법대 대학원 박사과정 입학 시험과 관련해서 그때는 입학 시험이 있었고 헌법, 민법, 형법 세 과목에서 필기 시험을 보던 시기였습니다. 세 과목 합계 점수가 200점이 이상이 돼야 합격을 합니다. 그런 시기가 있었지요. 뭐 하여튼 구체적인 과목이나 이런 건 그러니까 모르겠지만 헌법, 민법, 어쨌든. 형법 세 과목해서 200점 네. 이상 돼 합격하는. 정모라는 대학원생이 헌법과 민법에서는 각 90점씩 받았는데 후보자께서 형법 점수를 상상할 수 없이 낮은 점수를 줬다. 그래서 그 학생이 불합격이 돼서 그러니까 200점을 못 맞은 거죠. 그 다음에 다른